고시원은 단순히 가나의 종착역일까요? 천만에요. 저에겐 연봉 7천을 달성하게 한 독한 폐간순의 장소이자 인생 역전을 위한 가장 전략적인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저에게 이 20만원짜리 쪽방 생활은 수행기사 취업의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 무기가 됐어요. 남들이 청승이라고 할 때 저는 이곳에서 저만의 필살기를 만들었거든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저의 가치를 증명하는 스펙이 되어준 고시원 생활. 그 비좁은 방 한 칸에서 만든 취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었냐면요. 안녕하세요, 공기사입니다. 다들 고시원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인생의 막장, 가난의 상징,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 이런 우울한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에 창문도 없는 방 한 칸에서 옆방 숨소리까지 들리는 그 얇은 벽, 월세 20만원짜리 이 좁은 방에 제 몸을 누이면서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신세한탄을 하던 그런 밤들이 진짜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만원짜리 쪽방 생활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고시원 생존기가 아닙니다. 스펙도 경력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남자가 어떻게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취업의 판을 뚫어냈는지, 그 치열했던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수행기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합격률을 300% 높여줄 치트키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시원에서 가능했던 필살기 차고지 인근 주소지 전략입니다. 수행기사 서류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뭔지 아시나요? 운전 실력? 외모? 아닙니다. 바로 거주지입니다. 대부분의 VIP들은 생각보다 엄청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수행기사의 하루는 그들보다 먼저 시작되어야 하죠. 아침 7시, 이르면 5시나 6시에 그분들의 자택, 즉 차고지로 출근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같은 서민이 어떻게 강남에 살 수 있겠어요?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살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 타고 출근한다? 짧은 기간이면 몰라도 1년, 2년은 불가능합니다. VIP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력서 주소를 보고 집이 차고지에서 너무 멀면 서류에서 이렇게 걸러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고시원으로 해결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름 붙인 차고지 인근 주소지 전략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수행기사로 일을 할 때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낼 수 있었던 방법인데요. 보증금이 거의 없고 월세만 내면 되는 고시원의 특성상 언제든지 이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곳 차고지 인근의 고시원 중 빈방이 있는 곳으로 주소를 변경해서 서류 지원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입사하면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이 가까우면 출퇴근이 편하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어디든 지원하는 족족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게요, 수행기사를 뽑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거리 거주자는 근태가 확실하고 야근이나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더라고요. 비록 고시원에 살았지만 이력서상의 저는 VIP의 입장에서 가장 기동성 좋은 기사였습니다. 20만원짜리 방이 저에겐 수천만원짜리 가치를 가진 지리적 이점을 선물한 셈입니다. 두 번째, 1평의 공간이 만들어낸 극한의 자기관리입니다. 고시원 생활은 냄새와의 전쟁입니다. 좁은 방에 환기도 잘 안 되고 조금만 관리를 안 해도 퀴퀴한 호라비 냄새가 나거든요. 하지만 수행기사에게 냄새는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의 VIP는 민감하거든요. 특히 냄새에 더욱 그렇습니다. 영화 기생충 보셨죠? 그게 완전 거짓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 고증을 생각보다 잘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시원에 있는 동안은 살아남기 위해서 결벽증에 가까운 습관을 좀 들였습니다. 일용직을 하거나 밖에서 땀을 흘리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없는 늦은 시간에도 공용 샤워실에서 몸을 닳도록 씻었고요. 좁은 방이라 음식 냄새가 배면 안 되니까 밥을 먹자마자 설거지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항상 페브리즈를 근처에 두고 자주 뿌렸고요. 향수도 사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게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습관을 만들어주었습니다. VIP들은 저의 이런 단정함을 높이 샀습니다. 고시원에서 만들었던 그 처절했던 청결관리가 수행기사의 기본기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세 번째는 얇은 벽이 가리켜준 투명인간 의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시원은 옆방 사람의 숨소리, 전화 내용까지 다 들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싸우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존재감을 딱 지원해야 됩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문을 살살 닫고 기침 소리조차 참아야 합니다. 일종의 침묵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술은 수행기사의 최고 덕목인 의전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수행기사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지워야 합니다. 고시원에서 옆방 사람 눈치를 보며 익힌 그 기척 죽이기가 이 일에서는 최고의 의전 스킬이 되더라고요. 남들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눈치 살피던 그 습관은 VIP의 기분을 파악하고 미리 대처하는 센스로 발전했습니다. 남들은 고시원 살아서 눈칫밥 먹었다고 비하할지 몰라도 저는 그곳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분위기를 읽는 훈련을 한 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겐 고시원은 가난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고시원 생활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평짜리 방에서 가난을 버티며 절제력을 얻었습니다. 지금 혹시 환경 탓을 하며 주저앉아 계신가요? 나는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마음먹기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대장간이 될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짜리 방에서 200만원짜리 집으로 옮길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시급 9천원 받으면서 연봉 7천만원의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저 같은 사람도 해냈잖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환경에 지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이용하세요. 여러분의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둘 중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